안녕하세요. 에듀윌 한국사 최한나입니다. 자, 오늘은 이제 고조선부터 여러 나라의 성장에 대해서 배워볼 건데요. 이제 고조선 같은 경우에는 청동기부터 철기, 그리고 이제 철기 시기에는 한반도에 여러 나라가 세워지게 되고, 요 여러 나라 부분은 여러 풍속과 함께 반드시 출제되기 때문에 여러분 꼼꼼하게 공부해 두시기 바랍니다. 자, 일단 먼저 고조선부터 살펴보도록 할게요. 자, 고조선은 우리가 두 개로 나눠서 단군조선, 위만조선 이렇게 말하기도 합니다. 제일 처음에 이제 단군 왕검이 나라를 세웠고 고조선이 건국이 됐고요. 자, 그리고 이제 유의민이었던 위만이 이어서 이제 고조선을 이어가게 됩니다. 하지만 위만이 내려왔을 때 상투를 틀고 있고 동해족의 복장을 하고 있었고, 그리고 조선이라는 국호도 바뀌지 않았고, 그리고 높은 관직의 사람들을 계속 썼기 때문에 이제 고조선이 이어진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제 첫 번째는 청동기였는데 위만조선 시기부터는 본격적으로 철기를 수용했다고 볼 수 있거든요. 자, 일단 청동기부터 해가지고 고조선이 이제 건국이 됐습니다. 자, 우리나라 역사상 최초의 국가인 거죠. BC 2333년. 자, 그래서 우리가 단기로 계산을 할 경우에는 지금의 연도에 2333년을 더해주면 되겠죠. 자, 이제 단군조선이 세워졌어요. 이제 건국 이야기, 요게 이제 사료로 꽤 많이 나옵니다. 일단 건국 이야기가 어디에 실렸는지를 알아두셔야겠죠. 일연에 삼국유사에 실렸습니다. 삼국유사 같은 경우에는 고려 때 충렬왕 때 만든 역사서인데 이 삼국유사에 단군의 건국 이야기를 처음 실게 됩니다. 자, 건국 이야기를 통해서 알 수 있는 게 여러 가지가 있는데요. 일단은 뭐 풍백, 우사, 운사를 거느리고 인간 세상을 막 이렇게 널리 지배하려고 했다. 뭐 그런 내용에서 계급이라는 거 알 수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풍백, 우사, 운사, 지금 제가 방금 말한 우사, 비우거든요. 비를 주관하는 사람, 뭐 바람을 주관하는 사람, 이런 식으로 비를 중요시했다는 부분에서도 농경사회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이 환웅에게 곰과 호랑이가 찾아오잖아요. 사람이 되고 싶습니다. 근데 거기서 곰이 이제 웅녀가 되죠. 곰이 쑥과 마늘을 먹고 뭐 이러한 부분이 이제 곰 부족, 호랑이 부족, 곰이 우리 부족의 수호신이다라는 곰 토템을 알 수 있습니다. 뭐 곰, 호랑이 뭐 이런 토템. 자, 그 다음에 마지막에 이제 웅녀와 환웅이 결혼해서 낳은 아이가 단군왕검이라 해서 단군왕검이 우리의 시조가 되는 건데요. 이 단군이란 뜻은 제사장의 의미를 갖고 있다고 합니다. 왕검이란 뜻은 정치의 지배자라는 뜻을 갖고 있어요. 자, 그러면은 제사, 정치, 제사, 정치 앞 글자 따서 재정, 일치가 되는 거겠죠. 이름 안에 다 있으니까. 요 중에서 특히 이제 재정일치 꼭 알아두시고, 요건 이따가 배우는 삼한에서 삼한은 재정 분리거든요. 그거랑 구별해서 좀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계급, 농경, 토템, 재정일치. 요거 단군의 건국 이야기 알 수 있고요. 자, 그 다음에 두 번째는 팔조법입니다. 자, 팔조법은 범금 팔조. 범하면 안 된다. 8가지 이렇게 말하는 건데, 요 팔조법도 여러 가지를 알 수가 있어요. 첫 번째, 사람을 죽인 자는 즉시 죽인다. 죽이지 말아라. 생명 존중, 뭐 노동력 존중, 뭐 이렇게 볼 수 있고요. 자, 그리고 뭔가 도둑질한 자는 뭐 곡물로 갚는다. 도둑질이라는 개념에서도 사유재산제 뭐 이런 거 알 수 있습니다. 요 긴 지문은 뒤에 다 나와 있죠. 자, 사유재산제, 그리고 도둑질, 곡물로 갚는다. 역시 농경사회라는 거 알 수 있고요. 그리고 마지막에 뭐 노비로 삼는다 이런 말 나오거든요. 계급이 있다라는 것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팔조법도 여기 나오면 이게 고조선이구나 하고 문제를 푸시면 돼요. 자, 그 다음에 이제 고조선의 문화 범위를 짐작할 수 있는 이제 유물이 있는데요. 비파형 동검, 그리고 고인돌, 그리고 뭐 아니면 뭐 거친 무늬 거울, 미송리식 토기도 있는데 이 두 가지는 반드시 암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비파형 동검은 요렇게 요게 비파라고 해서 악기가 있어요. 미역같이 생겼지만 어쨌든 요게 이제 비파형 동검. 그 다음에 이제 고인돌, 고인돌은 특히 북방식 고인돌이라고 해서 롱다리 뭐 이런 식의 고인돌, 이 두 가지가 나오면 고조선의 문화범이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자, 이렇게 고조선이 세워졌어요. 점점점 발전을 해 가는데 고조선은 부왕, 준왕 뭐 이런 식의 강력한 왕권이 등장을 했습니다. 하지만 이제 중국에서 우리나라를 이야기할 때는 제후다 뭐 그런 개념으로 조선 후라고 칭하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혹시라도 사료에 조선 후라는 말이 나오면 고조선을 의미하는 거라는 거. 요것은 이제 중국에서의 입장이죠.
중국에서 부르는 이름이고 우리 역사서에는 이렇게 부왕, 준왕이라는 강력한 왕권이 존재했다라는 거죠. 자, 그리고 이렇게 중국의 연이라는 나라와 대립할 정도로 이제 중국과 대립할 정도로 성장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연의 징계 침입을 받는데요. 연의 징계 침입을 받았을 때는 부왕에 해당합니다. 그래서 부왕, 준왕으로 이어지고 있었고 이렇게 왕위가 세습이 되었으며 상, 대부, 장군 이것도 은근히 많이 선지에 나와요. 상대장, 상, 대부, 장군, 뭐 대신, 박사 이렇게도 있는데 상대장만 기억해서요. 상대장, 상대장 같은 이런 식의 관직이 있었다. 왕 밑에도 이런 위계질서가 있었고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 요 상이라는 관직은 조선상, 역계경이 뭐 수많은 집을 데리고 뭐 이렇게 지방으로 내려갔다. 뭐 이런 식으로 막 수천호를 데려갔다. 뭐 이런 얘기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 말은 이 조선상이 어느 정도의 이런 마을을 거느리고 있었다. 이런 권력도 알 수 있습니다. 상, 대부, 장군. 자, 그리고 이제 기원전 2세기 넘어서 철기로 넘어갈게요. 자, 철기를 막 사용하는 고러한 과도기에 위만이 내려오게 됩니다. 그래서 위만이 이제 유이민으로 내려와서 위만이 이제 조선의 왕이 되어서 위만조선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준왕을 쫓아내고 위만이 왕이 되었어요. 그래서 준왕은 이제 남쪽으로 내려가서 진국으로 내려가서 한왕이라 불렀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자, 그런데 이제 위만 조선 시기부터는 철기를 본격적으로 수용을 하면서요. 그 이후 중개무역을 실시하게 됩니다. 여기서 중개무역을 할 때 한과 진국의 직접적인 무역을 못하겠다 뭐 그런 부분을 여러분들 좀 이해하기 편하게 간단하게 한번 지도를 그려볼게요. 자, 우리나라를 이렇게 조그맣게 이렇게 그려본다면, 자, 여기가 이제 중국 한이에요. 그리고 여기가 이제 고조선이란 말이죠. 자, 고조선이 이렇게 있고, 이 고조선의 아래에는 진이라는 나라와 또 예라는 나라가 있었습니다. 예는 나중에 여기가 이제 동여해가 되는 것이고요. 이 밑에서 배울 거예요. 진은 나중에 삼한이 됩니다. 자, 어찌됐든 예와 진이라는 요 나라와 한이 직접 교류하지 못하도록 여기에 있는 물건을 고조선이 가져가서 한에게 비싸게 팔고 또한 한 나라 물건을 고조선이 갖고 와서 이 밑에 있는 나라에 비싸게 팔고 이러한 게 뭡니까? 중개무역입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이 친구가 이제 매점에 가서 우유를 초코우유를 하나 사왔는데 야, 하나 그냥 2,000원만 줘. 막 이런 식으로 본인이 돈을 하지만 귀찮으니까 먹는다. 뭐 이럴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본인이 왔다 갔다 옮겨주는 대신 비싸게 파는 중개무역을 합니다. 하지만 한은 직접 교역을 하고 싶었던 거죠. 하지만 고조선이 막은 거야. 그때부터 고조선과 사이가 안 좋아진다. 이 고조선의 중개무역 때문에. 이런 중개무역으로 이익을 독점하니까 한과 대립을 하게 되고 있었고요. 그리고 위만조선 때 진번, 임둔을 복속했다는 거. 이것도 은근히 선지로 많이 나옵니다. 위만조선이 진번과 임둔이란 지역을 복속했다. 이제 고조선 땅으로 만들었다라는 거죠. 자, 그러다가 결국 한하고 대립을 하다가 한의 무제가 침입을 해옵니다. 한무제 침입으로 왕검성이 함락을 하게 되는 것이죠. 자, 그리고 나서는 한해 9년 한해 사군이 한사군이 이제 설치가 되는 거죠. 고조선 땅에. 그래서 한사군 같은 경우에는 낭랑, 진번, 임둔, 현도 요 네 군데 이제 한사군이 설치가 되겠습니다. 낙진이면 이런 식으로. 근데 이거를 제가 왜 굳이 이렇게 길게 설명을 하냐면요. 여러분들 여기 앞에 진번과 임둔을 위만조선 때 복속했다고 하는데 왜 진번과 임둔이 여기 한사군에 설치되죠? 여기가 핫플레이스였던 거지. 여기가 아주 중요한 지역이니까 여기다가 또 한이 사군을 설치하는 거죠. 거기다가 한 군현을 또 설치를 한 거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넘어가시고 이번에는 여러 나라의 성장에 대해서 배워보도록 할게요. 자, 일단 여러 나라는 보통은 사료가 제시가 되고 이 나라에 해당되는 것은 혹은 아닌 것은 이렇게 고르는 문제로 나오는데요. 일단 그 사료를 여러분들 파악하기 전에 위치를 좀 알아두시면 좋습니다. 부여 같은 경우에는 좀 넓고 평탄한 지역이었어요. 그래서 좀 어느 정도 먹고 살만 했다. 그런데 이제 고구려는 여기 밑에까지 여기 막 백두산 이쪽까지 고구려 쭉 이어지거든요. 아무래도 산지예요. 산악지대고 좀 아무래도 이제 주변을 약탈할 수밖에 없는 뭐 그러한 분위기였다. 그리고 이제 부여에서 주몽이 내려왔다라는 거. 우리 이제 고구려는 이제
부여의 계통이다. 그리고 또 이제 고구려 계통으로 내려온 게 이제 백제가 되는 것이죠. 자, 옥저는 함경도 주변으로 여기 동해 해안지대입니다. 이 옥저 지역이 미역이 그렇게 유명하대요. 여기가 해산물이 풍부한 지역이기 때문에 맨날 고구려의 약탈을 받았다. 그 다음에 동해 같은 경우에는 이제 강원도 지역이잖아요. 강원도 지역은 여러분들이 가보시면 아주 산이 많습니다. 뭐 강원도는 거의 산으로 이루어져 있죠. 그래서 이러한 자신들의 그런 산을 중요시하면서 남의 부족을 막 침범하면 뭐 이렇게 막 책임지고 막 그런 부분으로 산세가 험했다. 그리고 이제 사만 같은 경우에는 아주 벼농사가 발달한 지역이에요. 그래서 여기는 벼농사가 발달한 지역이기 때문에 다른 지역에 비교해서 농사를 5월과 10월째 이런 식으로 농사를 막 2번 지기도 했다라는 거 뭐 그렇게 알아두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럼 일단은 구체적인 내용을 한번 쭉 살펴볼게요. 나라별로 쭉 살펴보도록 할게요. 자, 부여. 부여는 오부족 연맹이라고 하는데요. 이 오부족이 가운데 왕이 다스리고 그리고 각 지역에 이 사출도가 이렇게 있습니다. 4개의 사출도가 있습니다. 뭐 그럼 예를 들어 거기에 이제 마가, 우가, 저가, 구가 뭐 이런 식으로 이 동물의 이름을 딴 마우, 저구 예를 들어서 마가는 말이고요. 우가는 소구, 구가는 개구, 저가는 접할게 할 때 그 돼지입니다. 뭐 이런 식으로 동물의 이름을 딴 대가들이 각각 사출도로 다스렸다. 사출도 기억해 주세요. 부여의 고유의 이 행정구역 사출도를 다스렸다. 요걸 알아두시고요. 자, 경제활동은 농경과 목축 반반, 반농, 반목 이렇게 말하기도 합니다. 반은 농사지고 반은 목축을 한다. 자, 그 다음에 이제 결혼. 형이 죽으면 죽을 사예요. 취한다. 누구를? 형수를. 이제 형수와 결혼을 하는 그런 제도가 있었는데요. 이 시기는 부여나 고구려나 둘 다 사냥을 많이 나갔어요. 사냥을 나갔다가 사냥 당하기도 하지. 죽을 수도 있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 형의 가족들을 그냥 동생이 책임진다. 뭐 그러한 개념으로 형이 죽으면 의례적으로 형수와 결혼하는 그런 제도가 있었습니다. 이 형사 취수지는 고구려와 부여 공통이라는 거. 자, 그리고 부여 같은 경우에는 또 풍속, 순장 같이 묻어요. 왕이 죽으면은 이제 왕의 그런 식솔들, 그런 노비들, 신하들을 같이 묻는 순장의 풍습이 있었고요. 우제전법, 소뼈에다가 이제 점을 짓는 거. 그리고 또 풍속으로 법률이라고 할 수 있겠지만 하나를 잘못하면 12배로 배상하는 일책 12법이 있었다. 자, 그리고 부여에는 영고라는 제천 행사가 있었는데 부여에만 유일하게 12월에 제천 행사를 합니다. 왜냐면 왜 12월에 하냐면 이때 이제 국중 행사가 겨울에 열렸어요. 이 12월에 흰 눈이 내리면은 거기에 이제 동물 발자국을 쫓아가서 사냥을 하는 그런 사냥대회가 열렸습니다. 그래서 부여만 12월. 자, 그리고 고구려 같은 경우에는 왕 밑에 상가, 고추가, 사자, 조이, 선인이라는 관직이 있는데 여기서 고추가를 기억해 두세요. 고추가가 나오면 고추가, 고구려 이렇게 기억하시면 됩니다. 고구려의 왕족들을 고추가라고 했고요. 그리고 이제 왕 밑에 대가들, 사자, 조이, 선인이라는 대가들이 있는데 이 대가들이 모여서 귀족회의를 하는 게 제가회의라는 게 있습니다. 이 고구려의 제가회의는요, 나중에 고구려가 나라를 세워서도 계속 이어간다라는 거. 자, 그리고 고구려는 아까 위치가 아주 산악지대로 약탈 경제를 할 수밖에 없다고 그랬죠. 그래서 주변을 약탈한 다음에 그 이제 약탈한 것들을 모아놓는 창고가 있었는데 부경이라는 창고가 있었다. 자, 그리고 고구려는 서옥제라는 게 있는데요. 이 서옥제는 이제 남자가 여자네 집 뒤편에다가 서옥이라는 작은 집을 짓고 살다가 그 여자네 집에 막 노동력을 바치고 나중에 자식들이 많이 자라면 그때 따로 나와서 사는 그런 서옥제가 있었습니다. 고구려 하면 서옥제 기억해 주시고 아까 형사추수제 설명드렸고요. 자, 고구려는 제천행사 동맹이라는 제천행사가 있습니다. 10월에 있었습니다. 고구려 동맹. 자, 그 다음에 이제 옥저로 넘어가면 옥저와 동해는 둘 다 아무래도 고구려가 주변에서 자꾸 괴롭히고 그래서 성장을 못해서인지 군장이 없습니다. 왕이 없습니다. 왕이 없고요. 군장만 있습니다. 왕이
읍삼, 왕이 읍군 삼루, 왕이 읍삼 이렇게 외워주시면 좋아요. 군장만 있다, 왕이 없다. 그러니까 이 말은 즉 연맹왕국으로 성장하지 못하고 군장국가, 좀 다 연맹왕국보다는 작은 규모의 군장국가에 머물렀다. 자, 옥저 같은 경우에는 해산물이 풍부했다라는 거. 이상하게도 이 해산물이 풍부한 지역에는 여성의 노동력을 중요시합니다. 예를 들면 제주도에 해녀가 있는 것처럼, 자, 그래서 이 여성의 노동력을 중요시하다 보니까 어린 며느리를 맞이해서 그 어린 며느리가 이제 그 집에서 막 노동력을 많이 막 거기서 이제 써요. 그리고 10살에 이제 혼인을 약속한 다음에 어린 아이를 이제 데리고 와서 계속 키워서 키운 다음에 나중에 어느 정도 크면은 결혼을 시키는 거 자기 아들하고. 그래서 이제 이런 식으로 민며느리제, 어린 며느리를 맞이한다. 이 민자 어리다 이런 느낌으로 민며느리제가 있습니다. 옥저하면 민며느리제. 자, 그리고 옥저하면 아주 독특한 풍습, 가족 공동묘라는 게 있는데요. 큰 곽에다가 가족들의 뼈를 추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감해장해가지고 이제 어느 정도 시신을 부패하게 한 다음에 이제 뼈만 추리는 거죠. 그래서 뼈만 추려서 가족 공동묘에다 넣고 그 입구에는 쌀 항아리를 매달아 놓는다라는 사료가 나올 수도 있어요. 입구에 쌀 항아리를 매달아 놓고 그리고 가족 공동묘를 만든다 그러면 옥저입니다. 저는 이거를 이제 어렸을 때 옥저가 하도 고구려가 괴롭히니까 요 가족 공동묘를 들고 튀기 위해서 이렇게 추린 거 아닌가 이렇게 나 혼자 그렇게 생각하면서 외웠었던 기억이 나요. 그래서 민며느리제, 어린 며느리도 사실 고구려가 맨날 미녀를 바쳐라 막 이러니까 빨리 결혼을 해버리는 거야. 뭐 그럴 수 있지. 뭐 이런 식으로 민며느리제, 가족 공동묘. 그다음에 동해는요. 3개의 특산물이 있습니다. 강원도의 특산물이다라고 생각하시면 되는데 이 동해에는 그 워낙 산이 많으니까 산에 그런 과일나무 아래로 왔다 갔다 할 수 있는 다리가 짧은 말, 조랑말 같은 걸 과하마라고 그랬어요. 과일 아래로 왔다 갔다 하는 말. 자, 그 다음에 당궁은 짧은 활인데요. 요 당궁이 짧은 활이기 때문에 그 사냥에 아주 빠르게 활이 빨라서 사냥에 아주 유리합니다. 그래서 아무래도 이제 이 산속에서 사냥하기 좋았겠죠. 당궁, 반어피는 우리나라는 예로부터 동해에 바다사자가 그렇게 많았대요. 바다사자, 바다표범.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바다표범, 이게 바다표범의 가죽입니다. 가죽. 물개, 뭐 바다표범, 바다사자 있죠? 그러한 바다표범의 이게 가죽이다. 반어피, 가죽피. 자, 이런 식으로 이 바다사자나 바다표범을 반어라고 불렀어요. 그러니까 옛날 사람들이 인어라고 생각했던 게 알고 보면 바다사자였다. 뭐 그런 경우가 있거든요. 반어. 그런 식으로. 자, 그래서 당궁, 과하마, 반어피. 근데 사람들이 이 반만 물고기다라는 그런 게 공감이 가요. 왜냐면 이런 바다사자나 물개나 이런 애들은 포유류예요. 이제 새끼들한테 젖을 준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이 반만 물고기다. 약간 사람을 닮았다. 이렇게 볼 수 있겠죠. 당궁, 과하마, 반어피. 그리고 결혼은 다른 부족과 결혼하는 조계혼이 있었고요. 남의 부족을 침범하면 소나 말로 배상한다라는 책화가 있었습니다. 책임져, 화낸다. 남의 부족을 침범하지 말아라. 이런 식으로 책화. 자, 그리고 동해에는 무천이라는 제천 행사가 있었습니다. 역시나 10월 달에 있었고요. 자, 그 다음에 사마는 좀 독특한 풍습이 많아요. 사마는 재정 분리입니다. 아까 당군한 거면 재정 일치였죠. 근데 사마는 재정 분리란 말이죠. 왜 그러냐면 정치를 담당하는 군장인 신지, 읍차 따로 있고요. 그리고 제사를 담당하는 천군이 따로 있습니다. 제사를 담당하는 천군은 신성한 지역이라는 소도에서 따로 거주해요. 거주도 따로 거주하고요. 그리고 만약에 군장이 잘못해서 소도로 숨어도 군장이 잡아갈 수 없습니다. 분리된 공간이에요. 이런 식으로 제사와 정치가 분리되어 있다. 재정 분리입니다. 아주 중요합니다. 자, 그리고 이제 사마는 벼농사가 발달했으며 특히 벼난의 질 좋은 철이 아주 잘 판매가 되었기 때문에 벼난의 철을 낙랑과 외에 수출하기도 했다. 이것은 나중에 가야로도 이어지게 됩니다. 자, 이런 식으로 낙랑과 외에 벼난의 철을 수출하기도 했다. 자, 그 다음에 여기는 벼농사가 워낙 발달하다 보니까 제천 행사가 2번 있습니다. 5월의 수린날, 10월의 계절제. 거의 다 10월 달이고 부여 연고만 12월. 여러분 여기는 그 제천 행사를 반드시 외워주셔야 돼요. 부여에다가 이응만 붙였다. 부여 연고.
고동, 고구려 동맹, 고구려 동맹. 그리고 옥저는 없어. 옥저는 없고, 옥저는 없고, 동해는 무천, 동무. 사만은 농사를 너무 잘 지니까 5월, 10월, 5월, 10월. 사만이 마한 변환 지난 세개 3이잖아요. 3, 5, 10 이런 식으로 숫자 50, 50 이런 식으로 홀수 3, 5, 10, 5월, 10월 이렇게 기억해 두시고 부여는 사출도 특히 잘 나오고요. 그리고 부여의 순장, 고구려 같은 경우에는 제가회의, 고추가, 그리고 서욱제, 옥저는 민며느리에서 거의 나와요. 뭐 10살에 혼인을 약속하고 어린 며느리를 맞이한다. 그러면 옥저. 그러면 이제 정답은 가족 공동묘를 고른다든지, 동해는 당군, 과마, 반어피에 그런 식의 특산물이 있었다. 그리고 책화. 그리고 사만 같은 경우에는 재정 분리 뭐 이런 것들, 요게 이제 정답이 될 수도 있고요. 그리고 변환의 철 뭐 이렇게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지도 위치와 함께 정리해 두시면 되겠네요. 자, 오늘은 이렇게 고조선부터 여러 나라에 대해서 배워봤습니다. 자, 참고로 이 여러 나라들은요, 마한에서 이제 백제가 되는 거고, 그리고 아까 나왔던 변환에서 가야가 되고요. 진안에서는 신라가 됩니다. 자, 그리고 고구려는 점점점 커져가지고 옥저와 동해를 복속하고 부여까지 완벽히 복속함으로써 고구려가 아주 크게 성장을 하는 거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해서 나중에는 고구려, 백제, 신라 삼국시대로 이어지는 거고, 가야도 결국 나중에 신라에게 멸망하기 때문에 이 다음에 삼국시대로 이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여기는요, 고조선은 전반적인 흐름을 좀 파악을 해주시고, 고조선의 팔조법과 당군의 건국 이야기, 그 부분 다시 한번 봐주시고, 이 나머지 여러 나라들은 사료를 중심으로 이제 여러분들 기출을 풀 때 이 사료가 나오면 이건 무슨 나라 바로 캐치할 수 있게끔 그렇게 공부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오늘 수업은 여기까지 하도록 할게요. 다음 강의 때 만나요. 안녕.